친정에 집착해서 탈출하니 혹독한 시집살이가 기다립니다. 어머, 너무 둘 다 싫어. 어떡해. 이야. 어떤 거냐면 그 아버지가 일본에 계시는 친정 아버지가 그 교육 열정이 되게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딸 셋인데 우리 집안에서 원래 국립대학교, 도쿄대학교를 보내는 게 꿈이셨대요. 저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마다 특히 이제 면문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만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는데 저를 이제 유치원을 이제 면문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연재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때 제가 3, 4살이었을 때예요. 아직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한테 아빠가 학원을 이제 보내셨는데 어떤 걸 배우냐면 면접을 대비해서 말투부터 시작해서 그 대기실에서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면접실에 들어가면은 신발을 벗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투 다 그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물론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좀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면문 유치원을 입학을 했어요. 쭉 아무 뭐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이제 올라갔는데 저도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공부를 놔버리고 싶을 때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학원을 많이 보내거나 과외를 붙이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적이 떨어졌다고 과외 선생님을 붙이셨는데 보통 이제 한 분 부르셔가지고 여러 과목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과목마다 선생님을 야. 이제 한 분씩 다 이제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릴레이 과외를 이제 받았었거든요. 아, 수학 끝나면. 예, 예를 들면 이제 국어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수학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한 분 가시면 또 한 분 들어오시고 한 분 가시면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또 바꾸세요. 바로바로. 선생님 바꾸시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열정이 좀 있으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김전민 씨를 만나서 외국으로 시집을 왔잖아요. 이제 해방이에요. 와, 그 아빠의 그 교육 열정에서 저는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던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며느리 교육 그런 게 따로 며느리 교육? 시집살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제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아, 같이 사시. 네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인데 부모님은 이제 1층에서 사시고 저희는 2층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밖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부모님께 제가 이제 여쭤봤었어요. 어머님 아이스크림 사왔는데요. 좀 드실래요? 드셔보세요. 그럼 아이 됐다. 너네 먹어라. 근데 자꾸 이제 그러시니까 싫어하시나 보다. 특히 일본 문화는 여러 번 안 물어보거든요. 상대가 거절을 하면은 싫은 거보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왜 싫다는데 자꾸 물어봐. 귀찮게.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 올라갈게요 하고 그냥 이렇게 들고 올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리 지르시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막 또 흥분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내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걸 먹는다고 근데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억울하다고 여러 번 여쭤봤는데 어머니 안 드신대잖아. 싫어하시는 줄 알고 나는 권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유니코야,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 그거는 약간 예의처럼 그러니까 안 먹어 해도 그래 드셔보세요. 한 입만 예의상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런 걸 배운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배웠으니까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보겠다.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저한테 더 어려운 거는 첫째를 가지고 나서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하니? 드리니? 그래서 안부 전화요? 저는 어차피 아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일주일에 2-3번을 뵀었어요. 어머님 오실 때도 있었고 제가 시댁에 가서 이제 같이 지낼 때도 있었고. 근데 또 따로 근데 그 어머님 자주 뵈니까 따로 이제 전화를 안 드리면 돼요. 했더니 한국에는 안부 전화라는 문화가 있단다.
뭐 특별히 이제 일이 없어도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뭐 아픈 일 없으세요? 여쭤봐야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저 지금도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결혼을 해서 특히 이제 외국에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육을 안 받아도 되겠다. 배울 게 이제 없다. 해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큰 오산이었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네, 계속 지금 내 며느리 교육을 받고 있고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이제 앞으로 열심히 안부 전화나 그런 한국 문화를 배울 테니까 저 제발 그 며느리 교육에서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제발. 진짜 친정보다 시댁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순간들이 더 많거나 절실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혜숙 마담님은 뭐. 아무래도 부시어. 아유 우리 루미꽃 씨 한국의 시집살이 이 진짜 배우기가 얼마나 지금 어렵겠어요. 힘들고. 근데 고부간의 이 시집살이 이거는 정말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될 숙명 같고 숙제 같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시댁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런 거에 좀 탈출하고 싶대. 우리는 항상 여행을 항상 어머니 부모님 모시고 같이 가다가 저희가 정말 우리 부부끼리 여행을 간 거는 아마 5번 손가락 안에 낄 거예요. 정말.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여보 그냥 우리 3박 4일 갔다 옵시다. 그래.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매일 문화 전화가 안 할 때니까 갔다 옵시다 하고 갔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아버님이 갑자기 넘어지셔서 머리가 다치신 거야.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아버지가 여기 저기 지금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쟤 지금 중국에 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또 나라를 바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을 자주 갔었으니까 가운데 말고. 중국에 이제 출장을 이제 일 때문에 자기가 저 지금 일 때문에 중국에 와 있는데 어떡하죠? 근데 그래? 그러면 어머님한테 전화해야겠다. 같이 있는데 옆에 있는데. 어머님도 저 어디 갔는데요? 저기 여행이 아니라 어디 일 때문에 친구 만나러 저 일본에 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하면 안 되니까 여보 당신이 좀 이따가 전화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떨려. 분명히 내가 일본에 갔다 한들 어머님이 눈치를 채셨겠죠. 어떻게 뭐 둘이 여행을 그렇게 따로 어떻게 그렇게 갔겠어요. 그래서 한 1시간 후에 전화를 때 네 어머니 저 아버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어머니 어떡하지 어머니? 아버님 어떻게 되셨어요? 예, 다행히 지금 응급실에서 그나마 다행히 지금 머리 크게 안 다치시고 지금 다행히 나오셨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친구가 갑자기 일본을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일본에 와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중국에 가 있고. 어떡하지? 어머니 제가 3일 있다 도착하는데 그때 찾아뵐게요. 참 이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냥 가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순간에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내가 시댁에서 탈피하고 싶다고 거짓말해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혹시 친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적은 있나요? 저죠 뭐. 사실은 저는 뭐 시집살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랑 사는 게 우리 친정엄마랑 사는 것보다는 좀 수월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친정엄마가 동네에서도 유명한 호랑이 무서운 분이었고 제가 또 맏딸이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속상하고 그러는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게 바늘귀에다 이렇게 실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가정 시간에 그런 거 배울 때 보면 선생님이 너무 멀리 하지 말라고 시집 멀리 간다 그랬는데 나 일부러 이렇게 길게 했잖아요. 사실 엄마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었어. 오, 진짜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뭐 결혼할 때 팔남매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또 큰 시숙도 결혼 안 하고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된다 해도 엄마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언제나 엄마로부터 탈출 그걸 꿈꿨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빈칸 토크예요. 네. 빈칸 토크.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결혼 때문에 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격상 자기가 결혼을 안 해도 못했을 것도 있지만 나 결혼해서 이거 못했잖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만약 안 했더라면 땡땡땡 했을 것이다라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땡땡땡 했을 것이다. 자,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땡땡 했을 거다. 사랑했을 거다? 사랑했을 거다. 거다. 성인의 성인. 자, 내가 결혼 안 했더라면 왜냐면 오늘 사랑 타령을 너무 많이 하셨어. 이거는 마담 저는 결혼을 안 했더라면 너무나 아, 멋있는 맞네. 남자와 왜 웃어 진짜요? 또 누굴 만나요?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결혼을 안 했다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잖아요 지금. 난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나는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하고 찬물 같고 우물 같은 그런 불타는 사랑을 했을 것 같아요. 불타는 사랑을. 깨끗한 사랑. 네. 자, 다음은요?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주청뱅이에게 거다. 뭐야?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술을 좋아하는 준규형 아니야? 준규형? 선생님도 술 좋아하셨는데 옛날에? 누굴까요? 저예요. 왜? 어머, 너 왜 안 돼요, 지금? 결혼하기 전에 밤 10시에 술 먹으면 아침 10시까지 술 먹어요. 진짜요? 예. 근데 술을 지금은 끊었어요. 끊은 지 꽤 됐고.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 후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맞아. 그랬다면서. 그냥 술 때문에 정말 아침에 이제 코미디언실 오면 술에서 잠을 자고 있을 정도로. 어머나. 근데 아내가 왜 그렇게 술을 먹냐? 아니 남자가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술을 먹어야 일을 주고 그러지 않냐? 너 사회생활 모르지? 막 이러면서 제가 무시를 했어요. 그냥 아내가 진짜로 술을 끊어도 사회생활 하지 않냐? 그럼 다 술 먹어야 사회생활을 하냐? 네가 진짜 모르는구나. 너 술도 안 먹고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 넌 슬플 때 술 생각이 안 나?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2년을 싸웠어요. 진짜로 막. 네, 근데 그러다가 좋아. 오기가 생긴 거예요. 네 말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난 보여주고 싶었어. 술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온 집안이 지금 막 네. 망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는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집에서 막 손가락 이러고. 쭉쭉 빨고 일 안 먹고 살아봐라 딱 했는데 일은 일대로 들어오고 건강은 좋아지고 건강은 좋아지고 피부 좋아지고. 사람도 착해지고 아침마다 햇빛을 보게 되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아내 말이 맞았구나. 이게 사람이 술 먹고 주는 일을 주는 사람은 평생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주는 사람이고 제 능력으로 일을 따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술을 안 끊었으면 매일 위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혈압이 항상 높았고 친구들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술을 끊었더니 그만 없어진 거지. 술 친구. 그러니까 나한테 돈 빌려갔던 술 친구, 연락 안 됐던 술 친구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감사한 게 술을 끊게 한 건 너무 감사해요. 다음 빈칸 볼게요. 자, 이분도 오지 체험. 오지 처음. 이게 좀 나, 누굴까요? 나는 지금 성희 마담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나왔었잖아. 그쵸? 뭐라고요? 여행 좋아. 저예요. 왜냐면은 아, 전성희 마담님. 뭘 좋아해? 좋아했어요. 그리고 번지 좋아하고? 타면서 다 보고 싶어요. 근데 잘 못 어울리세요, 해봤어요. 또. 근데 저거는 제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꿈꾸는 게 지리산 산자락, 그 이름 없는 마을, 그리고 삼척의 해안선이 예쁜 그 어촌마을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나는 자연이다. 자연이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나는 그 약간 그 인가가 좀 그래, 있는 숲어도 그런 데서 있고. 자연하고 동화돼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절대로 도시를 아, 도시남 좋아해요. 오히려 도시남. 거꾸로 선생님이 자연을 좋아하실 것 그 같아요. 사람은 도시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서 맨날 그런 거 본다 집에서. 오지 체험하는 거. 오, 진짜 다르다. 야, 이거 신기하다. 야, 다들 이게 이색적인데요. 못했어. 예. 결혼을 안 했더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저요? 예. 그 전에 다 해봤네. 너무 길었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